의료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남해에서 어촌 의료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중앙회와 회원조합이 경제사업 발전을 위해 논의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경제상무회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직원들은 물론 일반 소비자들까지 발길을 잡는 수협 직거래 장터, 그 인기 비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협방송 이의인입니다. 6월 14일 FBS 뉴스 시작합니다. 수협재단은 2010년부터 10년 동안 31억 원을 투입해 총 18,436명의 어업인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했는데요. 올해에도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위해 남해군을 찾았습니다. 수협재단은 지난해 7월 경상국립대병원과 의료지원 협약을 체결한 뒤 올해 첫 봉사활동으로 지난 3일 남해군 창선면 종합복지회관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노동진 회장과 남해군 수협조합장, 경상국립대병원장이 참여했는데요. 경상국립대 의료진 43명과 경상국립대 의대생 24명과 함께 진료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특히 어려 취약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 남해군에 그중에서 특히 어업인들 대상으로 좀 더 나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봉사활동에서는 혈액과 소변 검사 등 각종 검사가 진행됐으며 내과, 정형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전문의의 진료가 이뤄졌습니다. 이날 어업인과 지역 및 160명이 의료 혜택을 받았으며 진료를 받은 어업인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좋기야 말할 것이 좋지요. 오늘 잘 왔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분 좋지요. 내 건강을 챙겨주는데. 노동진 회장은 이 자리에서 경상국립대병원과 남해군 수협에 감사를 전하며 어업인의 의료복지 혜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수협재단은 오는 16일 경북대학교 병원과 함께 의료봉사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일본 원전오염수 방류 등 대내외적인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수협과 회원조합의 경제사업 상생 발전을 위한 2023년도 전국 경제상무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지난 7일부터 이틀간 충북 제천에서 열린 회의에는 전국 회원조합 경제상무와 중앙의 경제사업부서 임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위판과 군급식, 판매, 구매, 무역 총 5개 분과별 주요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분임 토의를 진행했습니다. 이어 일본 원전 오염수 대응단은 이날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주요 현안과 어업인과 회원조합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세부 대응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신선 상품 개발과 더불어 중앙회와 회원조합의 상생을 위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 연근해업 선진화와 규제혁신 방안 등 회원조합에서 알아야 할 수산 정보를 공유하며 회원조합 간의 화합을 도모했습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양동욱 상임이사는 회원조합 경제사업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수산업을 선도하는 경제사업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협이 지난 9일부터 3일간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K농산어촌 한마당 박람회에 참가해 국내 수산물과 어촌 홍보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고령화 등으로 지방 소멸을 맞은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산업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헤럴드 경제와 코리알 헤럴드가 공동 주최한 이번 박람회에는 해양수산부 등 정부기관을 포함해 40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총 160개 부스가 운영됐는데요. 이곳에서 수협은 박람회 기간에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스를 운영하며 국내 수산물을 알리고 어촌 관광을 독려했습니다. 상품 전시 홍보관에서는 수협의 바다에 찬 브랜드와 쿡하면 뚝딱 등 수산 가공품을 홍보하고 상품 할인 판매 부스에서는 수협 제품을 최대 61%까지 할인해서 판매했습니다. 어촌 홍보 이벤트 행사 부스도 마련됐는데요. 시민들에게 어촌 관광 안내 책자를 무료로 배포하고 다양한 이벤트도 실시됐습니다. 굉장히 깨끗한 것 같고, 그다음에 안전한 것 같고 그렇게 보입니다. 물건이 좋아 보여요. 저는 양갱도 살 거예요. 좀 볼게요. 별의 별미 양갱 등 수협 신제품을 무료로 시식할 수 있는 행사도 진행됐습니다. 이날 수협은 박람회에서 다채로운 행사를 선보이며 대중들에게 국내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어촌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만나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본회 1층에서 펼쳐지는 직거래 장터인데요. 동네 주민부터 직원들까지 인기 만점인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수협마트 신내점 직원들은 매주 목요일 아침 7시마다 본회 1층에 도착해 싱싱한 상품들을 정리하며 막바지 판매 준비에 여념이었습니다. 네, 이곳에서 판매되고 있는 다양한 상품들은 가성비가 뛰어난 데다 싱싱한 덕분에 단골 손님들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롯데마트에서 물어봤더니 그랬더니 참치가 가격이 좀 올랐다고 하는데 여기 싼 것 같아요. 싱싱하고 가격이 많이 싼 것 같아요. 직거래 장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되는데요. 고객의 만족을 높이기 위해 마진을 줄이더라도 싱싱한 생물과 채소, 과일, 건어물 등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많이 마진을 안 보고 팔죠. 대형마트 보통 한 30% 보면 저희는 이제 한 10%대 내외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수협 포인트를 활용해 구매할 수도 있어 본회 직원들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집에다 와서 많이 사요. 직원들이 포인트 구매할 수 있어서 그게 편리해요. 수산물과 함께 곁들이면 좋을 채소와 과일이 가득한 직거래 장터에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찾아주길 바랍니다. 수협주가계가 지난 5일 2023년도 제1차 수산업발전자문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노동진 회장 취임 후 새롭게 구성된 자문위원회는 노 회장을 위원장으로, 각계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해 총 1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현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수협이 수산 신선식품 판매 혁신 추진반을 구성했습니다. 수협은 앞으로 회원조합 생산 상품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한편 시장 경쟁력을 갖춘 수산 신선 상품과 가정 간편식을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협 공식 블로그는 오는 23일까지 매일매일 출석 체크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수협 유튜브 영상을 시청 후 댓글에 참여하는 미션까지 성공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증정할 예정입니다. 수협이 지난 7일 2023년 1분기 새 어업인상 시상식을 열고 수상자로 선정된 어촌 지도자들에게 표창패를 전달했습니다. 수상자는 죽변수협 이근용, 고창군 수협 박상현 어업인 등 총 6명입니다. SH수협은행은 지난 8일 한국해운협회와 자금운용 및 금융서비스 지원에 관한 주거래은행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협은행은 앞으로 한국해운협회의 경영 안정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14회 한국수산업경영인대회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활기찬 어촌, 하나되는 한수연이란 주제로 약 10,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보령 해양 머드박람회 부지에서 개최됐습니다. 수협이 전 조합을 대상으로 오는 19일까지 회원 지원 자금 710억 원에 대한 대여금을 신청받습니다. 수협이 올 어한기 수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고등어와 오징어, 명태, 조기를 전통시장과 대형 유통업체를 통해 방출합니다. SH수협보험이 공식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각각 오픈하고 오는 25일까지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H수협은행이 롯데카드와 손잡고 최대 연 13% 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SH플러스 알파 적금 이벤트를 8월 말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주간 언론에서 보도된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언론 이슈 돋보기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지난 12일 수산물 안전관리 주요 소통에 대해 브리핑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수산물 안전에 대해 소통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이슈는 MBC와 뉴시스, 연합뉴스, 부산일보, 노컷뉴스 등 다양한 주요 언론사에서 보도되는데요. 해양수산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근거 없는 주장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근거 없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수산업계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학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장과 직접 소통하며 우리 수산물의 안전함을 알리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우리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더욱 빠르고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수산물 안전관리과 중심의 기존 조직을 국민안심 상황관리반으로 확대 개편합니다. 이와 함께 수산물 안전국민소통단과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국민 누구나 방사능 검사 정보를 메일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올여름 우리나라 해역 수온이 평년보다 0.5도에서 1도 안팎으로 높을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KBS 방송에서는 양식장 피해를 우려했고 경향신문과 파이낸셜 뉴스, 뉴스원에서도 이를 보도했습니다. 언론들은 해수부가 양식어업인에게 양식수산물 출하를 서두르게 하고 대응 장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피해가 생기면 복구비 등을 지원하는 등 어가의 경영재개를 도울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KBS와 울산 MBC, 연합뉴스, 데일리안 등 여러 언론에서는 해양수산부가 올해 여성어업인 특화 건강검진 사업 대상지로 전국 20개 자치단체를 선정하고 45살 이상 여성어업인 1,800여 명에게 근골격계 질환 진찰과 골밀도 검사 등을 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FBS 뉴스는 앞으로 매주 수요일에 방송됩니다. 이상으로 F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